세상을 바꾸겠다. 심지어 육류 산업을 아예 뒤엎어버리겠다고 약속했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욘드 미트인데요. 근데 그 야심찬 꿈이 어떻게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회사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한때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가던 회사가 글쎄요, 이제는 동전주 신세가 됐습니다. 가치가 무려 99%나 폭락한 거예요. 아니,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던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실상 사라져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그 야심찼던 시작부터 최근에 정말 기이한 반전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붕괴의 서막을 한번 열어보죠. 도대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비욘드 미트를 처음부터 이렇게 특별한 회사로 만들었던 걸까요? 사실 이 회사가 추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욘드 미트는 그야말로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채식주의자용 버거를 만드는 데 그쳤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들은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육식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자, 보세요. 이들의 시장 진출 계획은 정말 똑똑했어요. 목표가 채식주의자를 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기 먹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품을 어디에 놨느냐? 채소 코너가 아니라 진짜 고기들 옆, 정육 코너에 떡하니 진열한 겁니다. 이것도 고기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의 핵심 가치, 즉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지구를 위해 극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런 데이터는 정말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비전과 약속 뒤에는 아주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이 숫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회사는 말 그대로 돈을 태우고 있었고요.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매출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스트리트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털적으로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압도적으로 팔아라, 즉 부정적이었습니다. 파산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오자 회사는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이 결정으로 당장의 붕괴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대가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한 방이 되고 말았죠.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 이 빚더미가 회사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주주들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피자로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피자 10조각 중에 1조각, 그러니까 10%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회사가 빚을 갚으려고 갑자기 훨씬 더 큰 피자를 구워서 100조각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피자 1조각을 갖고 있지만 이제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가치가 희석된 거예요. 비욘드 밑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빚 갚으려고 주식을 마구 찍어내면서 기존 주식의 가치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3억 1,600만 주가 넘는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그냥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량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주가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결국 1달러 아래로 추락했고 비욘드 미트는 공식적으로 동전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야말로 혼돈의 장이 펼쳐집니다. 바로 밈 주식의 세계로 들어서면서부터죠. 혹시 게임스탑 사태 기억하시나요? 딱 그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았어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아주 명확했어요. 비욘드 미트를 다시 위대하게. 이들의 목표는 바로 숏 스퀴즈를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돈을 건 기관 투자자들, 즉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다시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더 폭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숏 스퀴즈를 위한 판은 정말 완벽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장에 풀린 주식의 절반 이상, 51%가 공매도 물량이었던 겁니다. 이건 뭐 헤지펀드들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 스스로 들어간 꼴이었죠. 그 결과는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면서 거래량이 터져나갔고 단 일주일 만에 주가가 300% 이상 치솟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성공 신화부터 붕괴, 그리고 기이한 부활까지 정말 정신없는 여정이었는데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비욘드 미트에 대한 겁니다. 한쪽에는 세상을 바꾸려던 친환경 혁신가의 비전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돈은 계속 까먹고 재무 상태는 엉망인 그런 냉혹한 현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건 실패로 끝난 혁명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거창한 비전이나 과대 광고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앞질러 버렸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 메시지일까요? 이 질문은 혁신과 투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깊은 생각거리를 남겨줍니다.